전기기사 필기 4000문제를 분석하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 진출만 선별하였습니다. 최소 3번씩은 반드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블록선도에서 A에 해당하는 신호를 묻고 있죠. 우선 우리 보기 보면서 한번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볼 텐데요. 제어 요소에서 제어 대상으로 넘기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돼요? 1번 조작량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제어량은 어딘가요? 제어량이 바로 제어 대상에서 나오는 출력이 이제 제어량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제어계라고 그냥 통틀어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제어계의 출력이다 해서 정답은 우선 2번이 되는 것이고. 3번 한번 볼게요. 기준 입력은 어디인가요? 기준 입력은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죠. 3번이 되겠고요. 동작 신호는 이 기준 입력과 피드백 되어서 들어오는 값의 차가 되어서 여기 제어 요소에 입력되는 것을 우리가 동작 신호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2번 골라주세요. 2번 보겠습니다. 제어 장치가 제어 대상에 가는 제어 신호로서 제어 장치의 출력인 동시에 제어 대상의 입력인 신호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드백 페루프를 크게 보면은 기준 입력 요소가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피드백 루프가 들어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피드백 루프가 들어올 것이고, 쭉 가서 조절부와 조작부를 거쳐서 어디로 가죠? 제어 대상으로 가죠. 이 두 개를 우리가 제어 요소라고 하죠. 제어 장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어 대상의 입력으로 가는 이 친구 이름이 뭐다? 조작량이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준 입력과 주 개환량과의 차례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피드백이 있을 때, 자, 여기에 이 기준 입력이 들어가고, 이 기준 입력이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이 어떤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왔죠. 이 들어오는 신호를 우리가 주 피드백 신호 또는 주 괴환이 아니고 괴환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개는 플러스 한 개는 마이너스니까 기준 입력과 주 괴환량의 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차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걸 뭐라 그런다? 동작 신호라고 한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 제어의 기본적 구성에서 제어 요소는 무엇인가? 자, 제어 요소 또는 우리가 제어 장치라고도 부르죠.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절부가 있었고요. 조절부 다음으로 연결된 것이 조작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포함한 보기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례 요소의 전달 함수를 물었죠. 자, 비례 요소는 상수값 K가 전달 함수가 되니까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전달 함수가 어떤 제어인지 묻고 있죠.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진 전달 함수를 분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해하냐? 첫 번째, 7S분의 2S 플러스 5를 분자가 지금 두 개의 합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이걸 이렇게 한번 분리시켜 보는 겁니다. 7S분의 2S 더하기 7S분의 5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서 SS 약분되죠. 우리가 이것을 7분의 2 더하기 7S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이것을 뭐 굳이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이 두 개를 어떠한 상수값으로 이렇게 묶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 7분의 2로 묶어보는 거죠. 그럼 7분의 2 1 더하기 뭐 어떤 값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값을 우리가 그냥 편하게 TIS분의 1 이렇게 한번 써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ZS를 곱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ZS는 뭐고요? TI는 뭔가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뭐 여기를 이제 수학적으로 해보면은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이거라는 거예요. 상수항에다가 더하기 분모의 S가 이제 1차 S가 S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꼴이냐? 그걸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자, 상수값 더하기 분모의 S의 1승 이 상수 이런 꼴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꼴이면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이 ZS가 뭐냐 K가 뭐냐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비례
적분 제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지금 S분의 뭐 상수 이런 꼴이죠. 이게 아니라 어떤 상수 곱하기 S꼴이다. 그럼 이제 뭐예요? 적분이 아니라 비례 미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굳이 복잡하게 식을 다 세울 필요 없이 그냥 딱 형태, 꼴만 보고 S가 분모에 있냐, 1차냐, 분자에 있냐, 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CBT 시행한 이후로 굉장히 자주 보이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우선 이 공식 자체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비례적분 동작을 한다 그랬죠. 그럼 비례적분 동작을 하는 식 y s는 k 1 플러스 t i s분의 1에다가 이제 z s 이렇게 쓰는데 이 z s가 이제 입력이고 ys가 출력식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입력 동작 신호가 이제 입력인 거예요. 입력이 z가 아니라고 x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이 xt를 라플라스 변환한 것을 라지 xs라고 한다면은 이 우리가 외웠던 zs 대신에 뭘로요? xs를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하나하나만 볼 텐데 이 k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문제에서 주어진 비례감도 2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2를 대입하라는 거구나. 자, 그리고 여기에 ti 있죠. ti는 뭐예요? 적분 시간 2초를 대입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되는구나. 그럼 xs에다가는 뭘 대입하느냐? 자, 보세요. xt가 얼마다? 2t다. 그럼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한 라지 xs는 뭐라는 거예요? 이 2t를 라플라스 변환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돼요? s제곱분의 2가 되는 것이죠. 됐죠? 그러면은 이게 s제곱분의 2가 되는구나. 그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ys는 2, 1 더하기 2s분의 1 곱하기 s의 제곱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먼저 곱해줄게요. 그럼 2 더하기 s분의 1 뒤에 거 그대로 s제곱분의 2.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분배해 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s제곱분의 4 더하기 s3제곱분의 2가 되겠네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문제에서는 지금 yt를 묻고 있는 겁니다. yt. 어떻게 우리가 yt를 묻는지 알고 있나요? 자, 조작량은 얼마인가? 자, 문제에서 초기 조작량 yt. 됐어요? 조작량 뭐라는 거예요? yt. 됐죠? 지금 yt 구하라는 거구나. 그럼 이거 역 라플라스 하면은 yt 구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yt는 무엇이냐? 한번 역 라플라스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s제곱분의 4인데 자, 어떤 값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이 되죠? 우리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분의 1이죠. 그럼 4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제곱분의 4가 되겠구나. 첫 번째 4t가 되겠고요. 이것만 봐도 우선 보기 2번 정답으로 고르고 갈 수 있는데 왜냐? 다 t제곱이니까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한번 같이 풀어는 보겠습니다. 자, s 세제곱의 2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t 제곱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의 제곱 플러스 1의 2 팩토리얼이죠. 정확히 그대로 와 있죠. 맞아요. 이거 같은 거죠. 그래서 4t 더하기 t의 제곱하면 되는구나. 자, 이거 순서만 바꿔주면은 정답은 보기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 1번부터 쭉 볼 텐데 우선 이 문제는요. 블록선도 중에서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넣은 것은 CBT 이후에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 줄 안다면은 이 블록선도의 가합점과 임출점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기 1번부터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얀 색깔 동그라미 있는 거 뭐예요? 이거 가합점이죠. 가합점. 이 가합점에 지금 뭐가 들어오냐? x1이 하나 들어오고 또 x2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혹시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좀 크게 그려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 x1이 들어오고 가합점에 그리고 x2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달함수 g를 거쳐서
x3가 출력이 되는 형태이죠. 이 가압점이라는 것은 입력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만약 여기가 플러스가 있으면 플러스고 없어도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써있을 때만 마이너스인 겁니다. 둘 다 없으니까 플러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가압점에서 합쳐져서 나오는 신호가 뭐냐? x1 더하기 x2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호가 전달함수를 지난다, 직렬로 지난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전달함수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뭐다? 출력 x3가 되는 거니까 x3는 g1 곱하기 x1 더하기 x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자, 여기 우측 한번 볼게요. x1이 들어옵니다. 자, 뭘 지나죠? 직렬로 연결된 전달함수라는 게 지납니다. 그리고 가압점으로 들어가요. 이 가압점에 또 뭐가 들어오냐? 바로 x2가 전달함수 g를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그러면 우선 여기 이렇게 x3 나오는데 이 가압점부터 한번 보자고요. 가압점. 가압점에 들어오는 게 뭐냐? 첫 번째, x1이 g를 거쳤다. 그러면 곱해준다라고 했죠. 신호가 전달함수를 거치면은 곱해준다. 그럼 여기 들어오는 값이 뭐다? x1 곱하기 g다. 자, 마찬가지로 x2가 전달함수 g를 거쳐서 들어오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x2에다가 g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가압점은 두 개를 더해준다라는 것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이렇게 x3로 나가게 되겠죠. 어떻게 돼요? x1g 더하기 x2g. 자, g로 묶어주면 x1 더하기 x2가 보다 x3다. 이렇게 보니까 자, 이거랑 결과가 같죠. 출력 x3고요.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오케이, 코렉트, 확인된 거예요. 1번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지우고 바로 2번 보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좌측에 있는 블록선도부터 x1이 쭉 먼저 신호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g라는 전달함수를 거칩니다. 그리고 쭉 가서 여기 x2로 전달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또 x2로 갑니다. 이게 원래는 여기 까만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하얀 점이 아니라 이렇게 까만 점이 있으면 뭐예요? 인출점이죠. 인출점은 뭐예요? 가압점은 두 신호가 더해지는 것이고, 인출점은 여기에 만약에 A가 들어왔다. 그럼 A라는 신호가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여기 이렇게죠. 첫 번째 x1이 이렇게 들어와요. g를 거쳐요. 신호가 전달함수를 거치면 곱해주면 된다. 그럼 여기로 들어오는 신호가 뭐라는 것이죠? x1 곱하기 g라는 것이죠. 그럼 x1 g가 이렇게 빠져서 x2로 가니까 자, 이 x2는 뭐예요? x1 g다. 그리고 이렇게 빠져서 이 x2는 또 뭐예요? 똑같이 x1 g가 되는 것이죠. 이 신호가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고 또 한 개가 복사되어서 인출점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겠죠. 됐나요? 그러면 두 번째 보기 우측 한번 보겠습니다. x1이 이렇게 가면 g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출점에서 이렇게 빠져서 g x1, x2 또 나가는 게 x2가 되겠죠. 다시 한번 더 볼게요. x1이 쭉 왔다가 자, 그대로 g에 들어가죠. 그리고 인출점에서 하나가 복사가 되어서 쭉 가는데 g를 거치니까 x2에 도달하는 것은 x1 곱하기 g가 되겠죠. 그럼 x2는 뭐다? x1g다. 자, 마찬가지로 x1이 g를 거쳐서 x2에 가니까 뭐가 돼요? x1g가 된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두 개 다 보니까 지금 출력이 x2가 두 개인데 x1g, x1g. 여기도 출력이 두 개인데 x1g, x1g. 2번도 오케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또 보기 3번 같이 봐야겠죠. 자, 보기 3번 봅니다. x1이 쭉 왔다가 여기서 인출이 되어서 쭉 나가네요. x1, x1. 그리고 한 개가 전달함수 g를 거쳐서 x2로 가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입력이 x1 하나, 출력은 x1, x2예요. 그렇죠? 입력이 그대로 복사돼서 x1으로 빠졌고요. 그 다음에
g를 거쳤으니까 뭐가 빠져요? x1 곱하기 g가 뭐다? x2다. 이게 좌측 회로고요. 자, 우측 블록선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x1이 있는데 자, 전달함수 g를 거쳐서 쭉 x2로 가는 관계 있어요. 그리고 자, g를 거친 후에 하나의 인출점에서 빠져가지고 뭐였죠? g분의 1 그리고 x1이다.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력이 x1 하나고요. 출력이 x1, x2 두 개니까 우선 개수는 같아요. 그리고 x1이 g를 거쳐서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x1 g가 되죠. x1 g가 그대로 복사되어서 또 지나가요. g분의 1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x1 곱하기 g 곱하기 g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쭉 가다가 만났으니까 이거랑 곱해준 거죠. 그럼 약분 돼서 x1이 출력이 되었고요. 여기까지는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까지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x1 g가 우측으로 그대로 이어서 x2에 전달됩니다. 그럼 x2가 뭐예요? x1 g와 같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위의 회로와 아래 회로 우리 두 개 구분한 거 지금 똑같다라는 거 확인되었죠. 그러면은 3번도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되면은 사지선다니까 당연히 정답 4번 고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의 첫 번째 블록선도 x1이 쭉 g로 전달되고요. 그리고 가압점을 한 개 만나서 x3로 가고요. 그리고 이 가압점에는 x2가 한 개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가압점에 들어오는 값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x1이 g를 거쳐서 오니까 뭐가 되죠? x1 g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와요? x2 그럼 가압점은 두 개를 더해주니까 x3는 뭐가 된다? x1 g 더하기 x2가 되겠죠. 첫 번째 회로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 회로 보겠습니다. x1 들어와서 가압점으로 들어오고요. 또 가압점으로 뭐가 들어오냐? 전달함수 g를 거친 신호 x2가 있네요. 그리고 출력으로는 g를 거쳐서 x3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가압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가압점으로 들어오는 두 신호가 첫 번째 x1이 있고요. 두 번째는 g를 거친 x2니까 우리가 x2 곱하기 g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그럼 들어오는 값이 뭐예요? x1 더하기 x2 g겠죠. 다시 한번 g를 거쳤으니까 여기에다가 g를 한번 더 곱해준 값이 x3고 이 위에 구한 값과 아래에서 정리된 값이 서로 다르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블록선도의 전달함수를 구하여라. 자, 전달함수 구하는 거 이렇게 해볼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간단한 형태의 피드백 루프에서의 전달함수는 이렇게 하세요. 우선 전달함수 ms는 분자부터 보겠습니다. 분자는 아래에서부터 즉 입력에서부터 출력 C까지 가는 경로에 있는 이걸 우리가 이제 순방향 경로 또는 전향 경로 이득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입력에서 출력까지 원래 방향 순방향에 있는 이 친구 두 개를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G1 곱하기 G2가 되겠죠. 분모에는 뭐가 오나요? 자, 분모에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1 마이너스부터 써주세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지금 피드백 루프를 하나 쓸 거예요. 피드백 루프가 뭐예요? 여기서 신호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 인출점에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오죠. 이게 피드백 루프입니다. 이 피드백 루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찬가지로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여기 가압점에서의 부호를 봐주세요. 부호.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면 마이너스 써주고 이 세 개 곱해줍니다. 뭐였어요? G1, G2, G3였죠. 자, 정리해 봅니다. 1 플러스 G1, G2, G3분의 G1, G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치트키 할 때 이 친구들을 이제 H라고 배웠던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있었죠, 원래. 마이너스 H가 되는 것이고, 이 친구를 이제 순방향 경로의 전달함수 G라고 부를 수 있어서, 이런 이런 피드백 루프에서 가장 간단한 식인 1 마이너스 H분의 G. 정리하면은 1 플러스 H분의 G.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가지고
보기에서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달함수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볼게요. ms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자, 분수 한 개 만들 건데 분자에는 뭐다?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 가는 순방향 경로가 오는 거예요. 순방향 경로. 됐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비어있는 선이 있으면 이거 뭔가요? 그냥 우리 비어있는 선은 1이라고 보면 돼요. 1. 그러면은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 있는 모든 경로를 우리가 이렇게 두 개죠.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gs 곱하기 1이니까 gs 써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분모에는 뭐가 오냐? 분모에는 1 마이너스 써주시고요. 그리고 괄호 안에는 피드백 루프를 우리가 곱해주는 거,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이 피드백 루프는 경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마찬가지로 곱해주시면 돼요. 여기 경로는 1이었죠. 여기 hs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가압점의 부호다. 여기 마이너스였죠.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hs가 되는 거죠. 이거 정리해보면 뭐가 되냐? 1 플러스 hs분의 gs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블록 선도의 전체 전달함수가 1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우선 전달함수의 식부터 구해봐야겠죠. ms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에는 뭐가 오냐? 순방향 경로의 전달함수. 그러면 입력에서 출력까지 이 순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 g 한 개 있네요. 그럼 g 써주시면 되겠죠. 분모에는 1 마이너스 써주시고, 자, 여기 괄호 안에 이제 피드백 루프를 넣을 건데, 이 문제는 지금 피드백 루프가 두 개 있죠. 이렇게 돌아오는 피드백 루프가 하나 있고, 자, 이렇게 돌아오는 피드백 루프가 있죠. 이 친구를 1번 루프, 이 친구를 2번 루프라고 할게요. 됐어요? 자, 1번 루프는 그럼 뭐예요? g 곱하기 h1인데 부호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gh1 되는 거죠. 자, 2번 루프는 뭐예요? g 곱하기 h2인데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gh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gh1 더하기 gh2분의 g가 되는 것이고, 이 값이 1이 되는 조건을 구하래요. 조건.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g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g. 그럼 이 식을 우리가 g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g는 분모에 있는 친구들을 우변으로 넘겨줍니다. 그럼 1 플러스 gh1 더하기 gh2가 되겠죠. 그리고 이 g가 들어간 녀석 두 개를 좌변으로 이항시켜 줄게요. 그러면은 g 마이너스 gh1 마이너스 gh2는 1이 되겠죠. 이 좌변을 우리가 이제 g로 묶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g로 묶어주니까 1 마이너스 h1 마이너스 h2는 1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다시 우변으로 넘겨주니까 g는 1 마이너스 h1 마이너스 h2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정답이 뭐가 돼요? 11번의 정답은 보기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달함수 구하면 되겠죠. 전달함수 ms라고 쓸게요. 그럼 분모와 분자를 각각 써주면 되는데, 자, 분자에는 뭐가 와요? 순방향 경로에 있는 친구들. 그럼 입력과 출력까지 쭉 그었을 때 이 친구들 한 개, 두 개. 자, 그러면은 G1 곱하기 G2. 자, 이거 끝이 아니죠. 이 화살표를 항상 잘 봐야 되는데, 또 볼게요. 입력에서 출력까지 향하는 경로가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보니까 원래 이 화살표를 따라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갈 수 있네. 그죠? 그럼 이 친구 또한 순방향 경로가 되는 거예요. H1과 G2 경로에 있는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때는 더하기 해서 H1, G2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분모에는 뭐가 와요? 1 마이너스하고 피드백 루프가 오면 됩니다. 피드백 루프 보니까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거 한 개 있겠네요. 단위 피드백이죠. 무슨 말이죠? 여기가 이제 그냥 선만 있는 거면 1이라고 했어요. 1. 됐어요? 그래서 G2랑 1 곱해서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G2 써주면 되는 거죠. 정리해 보니까
1 플러스 G2분의 여기는 분자는 G2로 묶을게요. 그럼 G1 더하기 H1 되겠죠. 같은 거 찾아보니까 우리 보기에서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신호흐름 선도인데 신호흐름 선도의 전달함수도 블록 선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ms 딱 써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분자는 입력부터 출력까지의 순방향 경로인데 여기가 입력, 여기가 출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화살표 따라서 쭉 가지는 거 있죠? 여기 위에 있는 세 개 다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A, B, C가 되는 거예요. 분모는 뭐냐? 마찬가지로 피드백이죠. 피드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 마이너스하고 B랑 D랑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블록 선도에서는 보통 가압점에 마이너스가 많이 있었는데 이 신호 흐름 선도에서는 마이너스를 쓸 때는 바로 여기에다가 써줍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없으니까 뭐예요? 둘 다 플러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식을 정리해 보면은 1 마이너스 BD분의 ABC가 되겠군요. 자, 따라서 보기에서 같은 거 골라보면은 정답은 4번 고를 수 있겠네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호흐름 선도의 전달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전달함수 MS라고 쓰고요. 분수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첫 번째 분자에는 입력부터 출력까지의 순방향 경로에 있는 모든 값들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분모에는 1 마이너스 피드백 루프 볼 건데 이 문제는 보니까 지금 피드백 루프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맞아요? 이렇게 갔다가 들어오는 거 여기 1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거 이거를 2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번호 반대로 할까요? 여기를 1번 교재라 받쳐서 여기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1번은 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4죠. 2 곱하기 3 곱하기 4. 2번은 뭐예요? 2번은 3 곱하기 5니까 15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죠? 3, 2, 6, 6, 4, 24. 24 더하기 15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38분의 6이 된다. 글씨가 좀 못생겼어요. 다시 마이너스 38분의 6이 된다. 자,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호흐름 선도의 전달함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전달함수 MS는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분자에다가는 순방향 경로의 전달함수. 그럼 입력부터 출력까지 쭉 가는 거 1개, 2개, 3개, 4개, 5개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A, B, C, D, E가 되겠네요. 이렇게 분자는 정리했고, 자, 분모에는 그럼 뭐가 옵니까? 피드백 루프 1 마이너스 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루프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루프를 이렇게 볼게요. B, C, D, D, 마이너스 G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G니까 마이너스 앞에 빼고 B, C, D, G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 루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루프는 이 친구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 뭐가 돼요? C랑 마이너스 F니까 마이너스 CF 쓰면 되겠죠. 정리하면은 1 플러스 CF 더하기 BCDG 분의 A, B, C, D, 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같은 거 찾아보니까 우리 보기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블록 선도나 신호 흐름 선도를 이용해서 전달함수를 구하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유형에 이제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마찬가지로 전달함수 AMS라고 쓸 것이고 분자에다가는 순방향 경로로 똑같이 해볼 거예요. 그러면 입력부터 출력까지 향하는 모든 길에 있는 1A, A, A, 1을 곱해주시면 A가 3개니까 A의 세제곱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분모를 이제 구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우선 마이너스하고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한번 우선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였어요? 피드백 루프를 먼저 찾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이었죠. 그럼 여기는 A 곱하기 B, 여기도 A 곱하기 B, A 곱하기 B니까 자 A, B 더해주면은 뭐가 되죠? 3 AB가 되죠. 근데 이러고 끝이 아니라 또 뭘 봐야 되냐 우리가 서로
겹치지 않는, 접촉하지 않는 루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1번 루프, 2번 루프, 3번 루프 있다라고 할게요. 지금 1번이랑 2번 접촉하죠. 2번이랑 3번 접촉하죠. 그런데 1번과 3번은 서로 접촉하지 않고 있죠. 이 친구랑 서로 접촉하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때 좀 특별하게 계산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뒤에다가 이번에는 부호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뭘 해주냐? 서로 접촉하지 않는 루프 이득의 곱. 다시 말해서 여기 A, B고 여기 A, B였죠. 이 두 개를 접촉하지 않는 두 개를 곱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곱하면 뭐 돼요? A제곱 B제곱 되는 것이겠죠. 정리해 보니까 1-3 AB 더하기 A제곱 B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 된다. 자, 같은 거 찾아보면은 정답은 보기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블록삼도에서의 특성 방정식 근을 묻고 있는데요. 자, 우선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전달함수를 구해야 됩니다. 전달함수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달함수 MS라고 써볼게요. 자, 분자에는 뭐가 오면 되죠? 분자에는 순방향 경로에 있는 이 값들의 곱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 곱하기 S 플러스 2분의 1 되겠죠. 그리고 뭐에는 뭐가 오느냐? 피드백 루프죠. 1 플러스 마이너스죠. 1 마이너스 피드백 루프에 있는 이 세 개를 모두 같이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S 플러스 5분의 1 곱하기 S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뭐 바로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걸 연습하는 단계니까 이 식을 천천히 한번 같이 풀어가 보겠습니다. 1 플러스 S 플러스 5 곱하기 S 플러스 2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분의 S 플러스 2분의 2가 되겠습니다. 식을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 이렇게 하죠. 우선 첫 번째로 이 1과 이 친구의 분모를 우리가 통일시켜서 한번 식을 합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이라는 건 뭐냐면은 S 플러스 5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5 S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1 되죠. 1 여기 더하기 분모 그대로 S 플러스 5 S 플러스 2분의 2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분자에다가도 그대로 S 플러스 2분의 2 써줄게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분모를 더해주면은 S 플러스 5 곱하기 S 플러스 2분의 자, 이거 먼저 분배 법칙 분배해서 식 풀어줄게요. 그러면은 S 제곱 더하기 7S 더하기 10 더하기 2 되겠죠. 그럼 10 더하기 2 하면 12니까 바로 우리 10이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자는 S 플러스 2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천천히 같이 해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 다시 한번 이 친구를 인수분해 해줍니다. 그러면은 S 플러스 뭐가 되나요? 12니까 4, 3, 12 맞나요? 그럼 4 S 플러스 3 S 플러스 2 S 플러스 5 그리고 S 플러스 2분의 2가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번분수 여기 이걸 이렇게 곱해서 분모에 오고 이렇게 곱해서 분자에 가면 되겠죠. 그럼 분모가 뭐가 됐느냐? 파란색끼리 곱해줘서 S 플러스 3 S 플러스 4 S 플러스 2가 되고요. 분자는 뭐가 오냐? 빨간색끼리 곱해서요. 2 S 플러스 2 S 플러스 5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약분하니까 S 플러스 3 S 플러스 4 분의 2 S 플러스 5 하면 되겠죠. 특성 방정식은 뭐예요? 이 값이 죄송해요. 이 분모가 0이 되는 값이죠.
그럼 특성 방정식 fs는 뭐다? s 플러스 3 곱하기 s 플러스 4가 0이 되는 s의 값. 그러면은 s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보기 3번 보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해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특성 방정식의 모든 근이 S 복소평면의 좌반면에 있을 때 어떠한가? 우리가 이 복소평면을 그리면은 이 복소평면은 가로축이 실수축이죠. 우리가 보통 R2 리얼 넘버 이렇게 쓰고요. 이 세로축이 허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너리 넘버에서 I라고 쓸 때도 있고 뭐 J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이때 이 좌반면이라고 한다면은 실수축에서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좌반면, 그죠? 우측에 있는 친구들을 우반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어떠한 근이 좌반면에 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안정하다. 어떤 근이 우반면에 위치한다. 불안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지금 좌반면이라고 했으니까 근이 어때요? 안정하다.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특성 방정식 중 안정한 시스템은 무엇이냐? 원래 정석대로라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루스표를 써가지고 네 가지 모두 비교해 보겠지만 그 전에 이 문제의 이 출제 의도를 보니까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루스표를 작성하기 전에 한 세 가지 조건을 먼저 따져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할 것.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차수의 개수의 부호가 같을 것.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루스표로 한번 풀어본다. 이 두 가지를 보고 먼저 판단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보기 1번 보니까 S의 세제곱 있고요. 제곱 있고 1 있고 S의 0승까지 다 있네요. 그죠? 우선 오케이. 이거는 1번 개수도 모두 존재하죠. 3, 2, 1, 0 모두 존재하고 부호도 모두 플러스로 같으니까 우선 오케이 세모 한번 쳐볼게요. 보기 2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부호가 벌써 다르죠. 그럼 2번이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그렇죠? 3번 볼게요. 3번 부호 다 플러스예요. 오케이. 그럼 또 뭐 보면 돼요? 모든 개수가 존재하냐. 다시 말해서 자, 5, 3, 2, 1, 0 뭐가 없죠? S의 4승의 개수가 지금 없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라는 거죠. 보기 4번 볼게요.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벌써 틀린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정답이 1번일 수밖에 없겠죠. 루스표를 확인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루스 안정도 판별법을 이용하여 특성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루스표 한번 써봐야 되는데 자, 뭘 먼저 해야 되나요? 특성 방정식의 최고차 항 몇 차 항이죠? 3차 항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S의 세제곱, S의 제곱, S의 1, S의 0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개수를 보는 거예요. 1, 3, 3, 1 플러스 K죠. 그럼 순서대로 지그재그로 1, 3, 3, 1 플러스 K를 써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친구 먼저 구하는 거겠죠. 자, 이 친구 같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분모에는 뭐가 오냐? 위에 있는 행에 1열의 값을 써줍니다. 3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각으로 곱해줘요. 그러면은 9가 되겠죠. 빼기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으로 곱해줘요. 그러면 1 플러스 K가 되겠죠. 정리해보니까 3, 9-1 K다. 그러면은 3분의 8 마이너스 K가 되는구나. 자, 이 자리 구했습니다. 3분의 8 마이너스 K다. 이 친구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우리 루스표에서 작성하지 않는 값들은 뭐다? 여기다 다 0이라는 거예요. 0. 0. 뭐라고요? 0. 근데 내가 이 친구를 구해야 돼요. 이 친구를 구하고 싶은데 오른쪽 대각선의 위의 값이 0이라면은 다시 오른쪽 대각선 윗값이 0이라면은 그 위의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안 쓴 건 다 0이라고 했죠? 내가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오른쪽 위 대각선 값이 0이에요. 그럼 그 위의 값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0 되는 겁니다. 0. 이 부분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S0에 여기 한번 구해볼 건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오른쪽 대각선 위의 값이 0이면은 그 위의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 그러면 여기 뭐가 돼요? 1 플러스 K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구한 것처럼 이렇게 구해도 돼요. 구해봤자 값이 똑같이 나오니까 제가 조금 빠르게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었을 때 우리 루스표를 작성해서 뭘 하자는 거죠, 지금? 첫 번째로 여기 1열의 값을 보자는 거예요. 이 1열의 부호가 모두 다 같으면은 이 제역에는 안정하다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위에 2행까지 볼게요. 여기 플러스고 플러스죠. 그럼 이 친구도 플러스고 이 친구도 플러스면은 뭐예요? 이 제역에는 안정이다라고 판정을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첫 번째 3분의 8 마이너스 K가 플러스 즉 0보다 크면 되고, 두 번째는 1 플러스 K가 0보다 크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자, 3 양변에 곱해줘요. 그러면은 여긴 또 0이죠. 그럼 8 마이너스 K는 0보다 크다. K 우변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8 K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조건 봅니다. 자, 이거 1을 우변으로 넘겨줍니다. 그럼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 두 개를 이제 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보기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블록선도로 주어져 있죠. 이때 제가 이제 또 팁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 이 함수를 보니까, 블록선도를 보니까 뭐냐? 단위 피드백 함수예요. 단위 피드백 블록선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피드백 경로에 있는 이쪽 주계한 신호 여기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1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재밌습니다. 특성 방정식은 순방향 경로, 즉 순방향 경로가 이 친구죠. 이 친구의 분모와 분자를 더한 값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피드백이 1인 경우에 특성 방정식 fs는 이 전방향 경로죠. 순방향 경로, 입력과 출력으로 가는 길에 있는 이 친구의 분자 2k 더하기 분모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2는 0. 이것이 특성 방정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나요? 교재에 제가 수록해 놨는데요. 교재에 수록한 식을 쭉 따라 보다 보면은 결국 이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시험장에 가서 이게 시간을 굉장히 아껴줄 수 있는 꿀팁인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 한번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곱해줄게요. 그럼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에다가 뒤에 더하기 2k 써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죠? s의 세제곱 더하기 2s의 제곱, 그리고 이렇게 분배 법칙 해주면은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2k 빼먹으면 안 되죠. 다시 여기로 가지고 와서 계속 써볼게요. 그럼 s의 세제곱에 정리합니다. 3s의 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2k. 자, 그 다음에 이제 루스표 작성하면 되겠죠. 최고차항은 3차항이고요. 개수가 1, 3, 2, 2k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s의 세제곱, s의 제곱, s의 1, s0, 그리고 개수 지그재그로 1, 3, 2, 2k. 이게 없는 거는 그냥 0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쓰지 않더라도. 그럼 s1의 1열부터 한번 같이 구해보겠습니다. 자, 분모에는 바로 위에 있는 행에 이 친구 1열 3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으로 곱해줍니다. 그럼 6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주면은 2k가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자, 이 친구 구하려고 보니까 우측 대각선이 0이면은 뭐다? 그 위에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 이 친구는 0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S0승에 1 열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구하려고 보니까 잠깐만, 또 우측 위에가 0이야. 그럼 그 위에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2k가 되겠네요. 자, 루스표 완성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것은 뭐다? 첫 번째 열이 부호가 변하지 않으면은 안정이다. 그러면은 1행 플러스고요. 2행도 플러스죠. 그럼 3행도 플러스, 즉 0보다 크면 되고 4행도 0보다 크면은 이 제역에는 안정하다라고 우리가 판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6 마이너스 2k 나누기 3이 0보다 크다. 그럼 양변에 3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n은 없어질 것이고 이건 그대로 0이겠죠. 그리고 2k를 우변으로 넘겨주면은 뭐가 돼요? 6은 2k보다 2k는 6보다 작다. 양변 2로 나눕니다. 2 그러면은 1 되고 3 되겠죠. 오케이. 첫 번째 조건이 뭐다? k가 3보다 작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조건은 2k가 0보다 크다죠. 2k가 0보다 커야 된다는 말은 즉 k가 0보다 크면 된다는 것이겠죠. 자, k가 0보다 크면 된다. 그럼 이거 한 개, 두 개 조건을 가지고 합쳐보면은 k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같은 거 찾아보니까 보기 1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이 책의 과도응답에서 지금 감세비가 0과 1 사이일 때 어떤 현상이냐? 감세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직선이 있을 때 여기를 0, 여기를 1이라고 할게요. 이게 지금 감세비 제타가 되는 것이겠죠. 자, 1보다 클 때는 우리가 과제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0과 1 사이일 때를 부족제동. (0보다) 작을 때를 우리가 이제 발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 0일 때를 뭐라 그러냐? 무제동. 그럼 1일 때를 뭐라 그래요? 임계제동 또는 임계진동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겠죠. 문제에서 묻는 것은 지금 0과 1 사이죠. 0과 1 사이. 그러면은 여기다. 이 친구. 정답은 3번 부족제동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전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과도응답 특성 묻고 있죠. 과도응답 특성 하면은 지타를 구해서 지금 뭐 어떻게 해보라는 거구나. 그럼 이 식을 한번 천천히 분해해 보겠습니다. 3s의 제곱 더하기 4s 플러스 1분의 1이죠. 이거를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이 2차 항의 개수를 1로 바꿔줘야 돼요. 그 말인 즉슨 분모와 분자에 각각 우리가 3분의 1을 다 곱해주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s의 제곱에 3분의 4s에 더하기 3분의 1 되고요. 분자는 3분의 1 그대로 오면 되겠죠. 이 상태가 뭐냐면은 이제 2차 지연 제역의 꼴이 되는 거예요. 2차 지연 제역에 우리가 어떻게 썼나요? s제곱 더하기 2 지타 오메가 ns 더하기 오메가 n의 제곱분의 오메가 n 제곱 이렇게 썼어요. 2차 지연 제역에. 2차 지연 제역이 이제 어떻게 하나요? 분모를 봤을 때 s가 2차 항이면 우리가 2차 지연 제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 것은 여기 오메가 n 제곱이 3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메가 n 제곱이 3분의 1이니까 오메가 n은 뭐다? 루트 3분의 1이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두 번째 2지타 오메가 n이 뭐냐? 3분의 4다.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이 매칭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지타 오메가 n이 3분의 4인데 우리 오메가 n 이미 구했잖아요.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이었죠. 그러면은 이 식 바로 지타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죠? 2 오메가 n 곱하기 3분의 4가 되겠죠. 그리고 오메가 n에다가 루트 3분의 1 똑같은 거죠. 대입해 주시면은 지타가 얼마가 되냐? 1.15가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이거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뭐 아무튼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0이고 1일 때 지금 1보다 크죠? 지타가 1보다 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과제동이라고 하는 거.
과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달함수가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2차 제어 시스템 감쇄 진동 주파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우선 2차 지연 제역의 기본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S제곱 더하기 2 지타 오메가 ns 더하기 오메가 n의 제곱분의 오메가 n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오메가 n제곱이 문제에서 주어진 전달함수의 25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메가 n제곱이 25니까 오메가 n은 뭐다? 5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지타 오메가 n이 문제에서 주어진 전달함수의 6과 대응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2지타 오메가 n은 6이다. 오메가 n이 5였으니까 2랑 5랑 우변으로 넘겨주면은 지타는 뭐가 된다? 10분의 6이 된다. 자, 여기까지 구했으면 끝나는 거죠. 자, 얼마예요? 0.6. 그쵸? 오메가 n은 5. 그러면은 감쇄 진동 주파수 오메가 t는 무엇이냐? 오메가 n 루트 1 마이너스 지타의 제곱이 되겠죠. 자, 오메가 n이 5였고요. 루트 1 마이너스 0.6의 제곱 하면은 4가 되어서 정답은 보기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자, UT 이거 이름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단위 계단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인데요. UT 마이너스 A도 단위 계단 함수인가요? 네, 이 A가 붙은 것은 그래프에서 자, 원래 UT가 이런 친구였다면은 이 A가 나타내는 것은 이 친구가 X축으로 A만큼 이동했다. 즉 A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나타냈다 뿐이지 그렇다고 이 친구의 근본적인 특성이 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친구 역시도 단위 계단 함수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게르프 전달함수 GS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문제에서 단위 계단 입력일 때, 자, 그러면은 단위 계단 입력은 UT죠. 그럼 우리가 이 UT에 대한 편차를 정상 위치 편차라고 하게 되겠죠. 위치 편차. 그것이 0.05가 되기 위한 K를 구하여라. 그럼 첫 번째로 위치 편차 상수 KP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G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 플러스 2, S 플러스 3, 6, K, S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S를 0으로 보낸다. 무슨 말이에요? S에다 0 대입하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식을 정리해 보면은 6분의 6K가 되어서 KP는 뭐다? K가 된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위치 편차 상수를 묻고 있는 거구나. 됐죠? 자, 그럼 이제 위치 편차 ESS는 1 플러스 KP분의 1이 되겠죠. KP가 뭐라 그랬죠? K랑 같다라 그랬죠. K를 바로 대입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한 값이 뭐냐? 문제에서 0.05라고 주어져 있어요. 0.05를 분수로 표현하면 20분의 1이 됩니다. 맞아요? 이게 뭐냐? 100분의 5죠. 이게 20분의 1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1 더하기 K가 20이다. 맞아요? 1 더하기 K가 20이다. K는 뭐다? 19다. 정답은 보기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블록 선도가 주어져 있고요. 정상 상태 오차가 0.01일 때요. 이때 입력이 뭐래요? 단위 계단 함수다. UT가 입력이 되었다. 그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위치 편차를 구하라는 거죠. 정상 위치 편차.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뭐냐?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GS, 다른 말로 게르프 전달함수. 우리가 블록 선도 전달함수 구할 때는 이 순방향 경로 전달함수라고 불렀어요.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 전기기사에 출제되는 95%는 모두 단위 피드백 제어계의 위치 편차를 구하는 문제가 돼요. 단위 피드백 위치 편차를 구할 때는 모든 공식에 이 게르프 전달함수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제가 굳이 시트키에서 설명 안 드렸던 이유는 어차피 모든
5%의 문제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깊게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리미트 s를 0으로 할 때 이제 gs를 대입하는 건데 이게 전체 전달 함수인지 게루프 즉 순방향 경로 전달 함수인지 여쭤보신단 말이죠. 여기는 전체 전달 함수가 아니라 게루프 전달 함수, 다시 말해서 순방향 전달 함수, 이 친구, 이 빨간색으로, 이 파란색으로 칠한 이 친구입니다. 색깔 다 써버렸네요. 자, 이 친구라는 의미예요. 이 친구. 대입을 해서 한번 구해보면 이게 지금 편차 상수죠. 맞아요? 그러면은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 플러스 a의 19.8 s를 0으로 보낸다? s를 0을 대입하라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a분의 19.8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문제에서 정상 상태 오차 편차가 0.01이에요. 이 SS는 1 플러스 KP분의 1인데 이게 지금 뭐다? 0.01이다. 무슨 의미예요? 100분의 1이죠. 즉 1 플러스 KP가 뭐다? 100이다. 그러면은 KP는 얼마다? 99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얼마다? 99라는 거죠.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99분의 19.8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해 보면은 0.2가 되어서 정답은 보기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입력이 단위 램프 입력이래요. 자, 단위 램프 입력이라는 것은 뭘 구하라는 거죠? 이 편차라는 것은 우리가 정상 속도 편차 이걸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에서 지금 편차가 0.01이다. 그리고 이렇게 블록 선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블록 선도에서의 게르프 전달함수, 다른 말로는 순방향 경로의 전달함수는 뭐예요? 이 세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GS는 뭐다? GC1, S는 생략할게요. GC2, GC3다. 3가 아니라 P라고 되어 있네요. P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대입을 해봅니다. 자, K 곱하기 1 더하기 0.2S분의 1 더하기 0.1S. 자, 곱하기 GP는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20이 되겠다. 좀 깔끔하게 더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은 20K에다가 1 더하기 0.1S 나누기 1 플러스 0.2S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상 속도 편차 KP 한번 구해볼게요. 자, KP는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식 뭐예요? S 곱하기 GS죠. 여기 대입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바로 우리 S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보니까 약분 되네요. 그쵸? 그리고 이것을 리미트 S를 0으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S에다가 0, 0, 0, 0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리해 볼게요. 분모에는 뭐가 남냐? 1 곱하기 2만 남게 되고요. 분모에는 20K가 남아서 정리하면은 10K가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거 지우고 편차 ESS 또는 오차라고도 해도 되겠죠. 뭐예요? K V분의 1이 되겠죠. 맞습니까? 제가 아까 KP라고 했나요? 정상 속도니까 KV가 맞죠. KV가 맞아요. 이거 알아채신 분은 수업 열심히 들은 겁니다. 자, KV가 뭐예요? 10K 분의 1. 이게 얼마다? 0.01이다. 0.01 뭐예요? 100분의 1이죠? 그럼 10K가 100이다. K는 얼마? 10이다.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제어 시스템의 주파수 전달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 주파수 오메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제어 시스템의 이득을 묻고 있네요. 자, 이득 같이 한번 구해볼 건데요. 이득의 정의가 뭐냐? 자, G라고 쓰고요. 20 로그 미수가 10이고요.
여기에다가 이 전달함수의 절대값을 넣습니다. 절대값을 넣는다라는 것은 크기를 넣는다라는 것이죠. 크기. 그럼 우선 우리가 이 전달함수의 크기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G, J, 오메가가 J, O 오메가인데 문제에서 오메가가 0.0이라 그랬죠. 그럼 이 오메가에다가 0.0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G, J 0.02 있으면 되겠죠. 그럼 J 5 곱하기 0.02 이것이 뭐예요? J 0.1이 되겠죠. 크기를 구하려면 뭐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은 루트 안에서 이제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란 말이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전달함수의 실수부가 얼마예요? 0이죠, 0. 그러니까 사실상 허수부 자체가 크기가 되어서 크기는 0.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0.02를 넣었더니 이게 보다 0.1이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0 로그 10에다가 0.1은 우리가 10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10분의 1을 또 어떻게 쓸 수 있죠? 10에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0 데시벨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전압비가 10의 6승으로 져져 있고요. 문제에서 데시벨. 자, 데시벨을 나타내라 라고 한다면은 이거 지금 이득을 묻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득이라는 것은 20 로그 10의 G J 오메가 X일 수 있죠. 근데 이 전달 함수라는 게 뭐예요? 전달 함수라는 것은 입력과 출력의 비고 전달 함수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진폭비 또는 전압비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전압비라고 할 수 있어요?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하면은 전압비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10의 6승이라는 게 뭐다? 이 전달함수의 크기구나. 10의 6승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0 로그 10의 6승이니까 뭐가 돼요? 20 곱하기 6 120 데시벨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보기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전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때 여기 각주파수 오메가가 주어져 있고 마찬가지로 문제에서는 이득과 여기서는 이제 위상까지 묻고 있네요. 그럼 우선 우리 이득 크기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G, J, 오메가가 여기 0.1이랑 0.01인데 소수로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저는 0.1을 10의 마이너스 1승 그리고 뒤에 S가 붙어 있죠. S 곱하기 0.01이면은 10의 마이너스 2승 S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오메가가 얼마냐? 오메가에다가 0.1을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구동점 임피던스라는 것에서 J오메가는 S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전달함수라는 것은 J오메가를 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S 대신에 우리가 J오메가 여기에다가도 J오메가 오메가가 뭐라고요?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1승 대입을 해서 여기로 가지고 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J10의 마이너스 1승 그리고 괄호 10의 마이너스 2승 J10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정리해 주면은 이 친구 뭐예요? J10의 마이너스 2승 괄호 J10의 마이너스 3승 플러스 1분의 1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J랑 지금 이렇게 분배해 줍니다. 그럼 이거랑 곱해주면은 J 두 개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그리고 10에 마이너스 5승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플러스 뒤에 거랑 곱해주면은 J 10에 마이너스 2승분의 1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크기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구했어요? 루트 실수부의 제곱이면은
이 친구의 제곱이겠죠. 그리고 허수부의 제곱은 이 친구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제곱하고 이거를 제곱했다라고 했을 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친구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이 친구는 10의 마이너스 10승이에요. 이거 더하면은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 거의 10의 마이너스 4승과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애가 뭐예요? 0.0000 10개 00000 1이고 얘는 0.00001이잖아. 0 4개. 그쵸? 그러면은 여기 뒤에다가 우리가 0.0000001 더해봤자 뭐 그 값이 그 값이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만 해줘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그냥 거의 0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그러면은 이 값이 뭐가 돼요?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 되겠죠.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은 뭐예요? 10의 2승이랑 똑같은 값이죠. 크기는 얼마다? 10의 2승이다. 자, 그러면 이득 G는 20 로그 10의 이거 10의 제곱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40 데시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득부터 한번 구해봤고요. 자, 좌측에서 그대로 위상까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값을 가지고 자, 이 값 원래대로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위상을 구해볼 텐데 이런 꼴의 형태 우리가 위상 어떻게 구했죠? a 더하기 j b분의 1이었을 때 위상 세타는 아크탄젠트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a분의 b였어요. 맞나요? 분모에 있으면은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세타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실수부 뭐예요? 실수부가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5승이죠. 자, 근데 이 a분의 b는 뭐냐면은 크기예요. 크기. 그러니까 부호 빼고 크기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에 마이너스 5승. 그리고 여기 허수 10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기 넣어보면은 약 마이너스 90도 정도가 될 겁니다. 따라서 40데시벨과 마이너스 90도. 정답은 보기 1번인가요?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득여율을 묻고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득과 이득여율 차이가 뭔가요? 이득은 20 로그 10에 여기 뭐가 들어가냐? 게르프 전달함수 GJ 오메가의 절대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자, 이득여율은 뭐가 들어가냐? 20 로그 10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 GS, HS의 역수가 들어가고 이때 S에다가 0의 값을 대입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G0, S0을 넣으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여기에서 0, 0 넣으면은 S가 0이 되어서 이게 뭐가 되죠? 1 되죠, 1. 그럼 1분의 1이니까 식을 정리해 보면은 20 로그 10에 1 되겠죠. 자, 로그의 윗수가 1이면은 로그는 뭐가 되죠? 0이 되죠. 따라서 결과값도 0. 정답은 보기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득여유가 20데시벨일 때 K의 값을 구하여라. 이거 K값 찾는 문제네요. 자, 그렇다면 이득여유의 공식 GM은 20 로그 10에 여기 뭐가 와야 돼요? GH 0, S에다가 0 넣은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것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는 지금 S가 아니라 J오메가인데 J오메가 대신에 S를 넣으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다시 S 대신에 0을 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 뭐가 돼요? K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GH0이 K다. 정리해볼까요? 20 로그 10 K분의 1이 뭐가 돼야 된다? 20데시벨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로그 10 K분의 1이 뭐가 되면 되죠? 1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로그 10의 네모가 1이다. 네모는 10이죠. 네모가 뭐였어요? K분의 1. 그럼 K는 뭐가 되는 거죠? 10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보기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안정한 제어 시스템의 보드선도에서의 이득 여유를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득 여유를 우리가 보드선도 위에서 한번 그려보면은 첫 번째 이 이득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득 곡선이 뭐 이 정도로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세로축이 이득이고요. 가로축을 주파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축을 맞춰서 여기 주파수라고 하고, 두 번째에다가는 우리가 위상곡선을 그려볼 건데요. 위상을 파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위상곡선을 이 정도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이 위득의 가로선의 기준은 0dB이 되고요. 위상곡선의 가로선의 기준은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이득곡선, 이 친구를 위상곡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볼 것은 딱 두 개입니다. 이득곡선이 오메가와 교차하는 점, 그리고 위상곡선이 오메가와 교차하는 점. 여기를 쭉 내려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쭉 올려봅니다. 이렇게. 이게 좀 더 길어야겠네요.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지만. 자, 아무튼 간에 이득곡선이 얼마가 되는 순간? 0dB이 되는 순간. 자, 이때 이 주파수에서의 180도와의 차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위상여유라고 부르게 되고요. 반대로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순간, 이때 이 친구 있죠? 여기 이 이득곡선이 0dB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득여유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데 너무 헷갈린다 하면은 문장만 기억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위상이 180도가 되는 주파수에서 지금 이 지점이죠. 이 지점. 이득의 크기이다. 그렇죠. 이득의 크기죠. 여기 0dB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렇죠. 됐나요? 이것을 우리가 이득 여유라고 한다.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근궤적의 가지수를 묻는 겁니다. 자, 근궤적의 가지수를 구할 땐 첫 번째, 극점과 0점의 개수를 먼저 구하면 돼요. 자, 극점은 어떤 값을 나타내나요? 전달함수의 분모와 분자 중에 분모가 0이 되는 값, 즉 이게 0이 되는 S의 값 뭐가 있어요? 첫 번째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이 S에다가 대입하면은 분모가 0이 되겠죠. 이 점을 우리가 극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0점 Z라고 할게요. 0점 Z는 뭐예요? 그럼 분자가 0이 되는 값. 우리 마이너스 2 있겠죠. 개수를 세봅니다. 극점 몇 개? 4개. 0점 몇 개? 1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근궤적의 가지수는 0점과 극점 중에 더 큰 값과 개수가 일치한다. 그러면은 극점이 4개니까 근궤적의 가지수도 4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전달함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근궤적의 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근궤적의 수, 근궤적의 가지수 같은 말이에요. 뭘 하면 된다고요? 첫 번째, 극점의 개수를 구합니다. 극점은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값. 맞아요. 그러면은 분모가 0이 되는 값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총 몇 개죠? 3개. 그럼 0점은 무슨 의미예요? 전달함수의 분자가 0이 되는 값. 그럼 Z라고 쓰고 뭐가 있죠? 마이너스 1이니까 1개가 있죠. 근궤적의 수 또는 근궤적의 가지수는 극점과 0점 중 더 개수가 많은 크기를 따라간다. 따라서 정답은 3번 3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점근선의 교차점을 묻고 있죠. 교차점을 구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극점을 구합니다. 자, 극점은 뭐예요?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값. 그러면은 0,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겠죠. 개수가 총 3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할 것은 0점을 구합니다. 0점은 분자가 0이 되는 값. 뭐가 있죠? 1이 있겠죠. 몇 개예요? 1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교차점은 어떻게 구하냐? 보통 델타라고 쓰고요. 분모에는 극점의 개수 빼기 0점의
개수. 분자에는 극점의 총합 빼기 0점의 총합이 됩니다. 자, 극점 몇 개였습니까? 3개. 0점은 1개. 극점 다 더해주시면은 3 되겠네요. 3. 0점은 다 더해주면은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교차점이 얼마다? 1이다.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게르프 전달함수 GSH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뭘 묻고 있죠? 교차점을 묻고 있죠. 교차점 구할 때 첫 번째 극점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극점이란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값.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S가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총 4개가 되겠네요. 두 번째는 0점 구해보면 되겠죠. Z는 분자가 0이 되는 S의 값. 첫 번째 2, 두 번째 3이 있겠네요. 몇 개? 2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근선의 교차점 델타는 분모에는 극점의 개수 빼기 0점의 개수, 분자에는 극점의 총합 마이너스 0점의 총합이다. 극점의 개수 4개, 0점의 개수 2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분자에는 극점 모두 더하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7. 0점 모두 더하면 얼마예요? 5. 그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이겠죠. 자, 더해주니까 2분의 마이너스 12. 정답은 마이너스 6. 보기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신호흐름 선도를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하라. 그럼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 신호흐름 선도를 전달함수로 먼저 구해줍니다. 그럼 전달함수 MS는 입력분의 출력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같이 한번 또 해볼게요. 첫 번째, 분자에는 R에서부터 C로 가는 순방향 경로에 있는 모든 값들을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1 곱하기 S분의 1 곱하기 S분의 1 곱하기 1 되겠죠. 두 번째, 이제 분모값 구할 거예요. 분모는 피드백 루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렇게 있겠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경로, 피드백 경로라고 할게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교재와 똑같이 이거를 우리 큰 거를 2번으로 하고 작은 거를 1번으로 할게요. 이렇게. 그럼 1 마이너스, 자, 첫 번째 경로에 있는 값 모두 곱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S분의 3. 마이너스 두 번째 경로는 이렇게였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곱해주면 되겠죠. 세 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S제곱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분모도 우리 S제곱으로 표현할게요. S제곱. 그리고 자, 괄호 밖에 이 마이너스 있는 거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부호 다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분모에 그리고 분자에 분수식이 있는 것은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제가 각각 분모와 분자에 S제곱을 곱해주자고요. 이렇게 식을 정리해 봅니다. 분자는 1이 될 것이고요. 분모는 자, 1에다가 S제곱 곱해주면은 S제곱. 그 뒤에 항에다 곱해주면은 3S. 그리고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좋습니다. 자, equal RS분의 CS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뭘 할 거냐? RS를 좌변으로 그리고 이 식을 우변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은 RS에 대한 식이 되겠죠? 어떻게 돼요? CS 곱하기 S의 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뭘 하면 되냐? 우리 실미분 정리를 역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예요. RS를 역 변환했을 때 스몰 rt라고 할게요. CS를 역 변했을 때를 스몰 ct라고 할게요. 라플라스, 역 라플라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S제곱을 역 변환하면 뭐냐? 미분을 2번 한 값입니다. dt제곱, d제곱이에요. 여러분들 실미분 정리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변환하면 뭐예요? 3의 dt, d 더하기 상수값이죠. 어떻게 돼요? 그냥 2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분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친구 옆으로 조금 옮겨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dt의 제곱 d제곱에 ct, 그쵸? 더하기 3의 dt의 dct 더하기 2ct가 뭐가 된다? rt가 된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식 찾아보니까 정답은 보기에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40번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행렬 구할 때 제가 뭐 하라 그랬죠? 첫 번째, 최고차항 이거 미분 몇 차항인지 보라 그랬죠? 2차항이면은 2행 2열의 행렬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행은 항상 뭐가 된다? 0, 1이 된다. 그리고 이 밑에 두 개만 쓰면 되는데 이 최고차항을 뺀 뒤에 거를 마이너스 부호를 반대로 써주고 순서를 거꾸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됐어요. 그러면은 보기에 같은 거 찾아보니까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41번 보겠습니다. 시스템 행렬 A 구하는 건데 가장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미분이 몇 차항이냐? 3차항이네요. 그러면은 3 곱하기 3, 3행 3열의 행렬을 한 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1행과 2행은 항상 공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0, 1, 0, 0, 0, 1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개만 구하면 되겠죠. 자, 최고차항을 제외한 뒤에 친구 개수 5, 여기는 1이죠. 1을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서 오른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써주는 거예요. 오른쪽에서부터.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정답은 몇 번? 보기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제어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 근을 구하여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시스템 행렬을 가지고 특성 방정식을 먼저 변환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특성 방정식 fs는 si-a가 0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에다가 i라는 것은 뭐예요? 단위 행렬이죠. 그러면은 대각선 부분만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1, 1, 0, 0,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s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모두 곱해주면은 뭐가 되죠? s, 0, 0, s 빼기 a가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각각의 값들을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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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주자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빼줍니다. 그럼 s 빼기 0 하면 s 0 빼기 1하면은 마이너스 1 0 빼기 마이너스 2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 2가 되겠죠. s 마이너스 3이니까 s 플러스 3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있으면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먼저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위에다가 s 플러스 3 빼기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2 정리해 볼게요.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제가 인수분해 하면은 s 플러스 1 s 플러스 2니까 이게 0이 되는 s의 근이 뭐예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있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답은 보기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논리식 정리하는 건데요. 식 같이 한번 간소화 해보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 A바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괄호끼리 묶여서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A and A바 더하기 A and B가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분배 법칙 해줄게요. 그러면은 B 곱하기 A바 더하기 B 곱하기 B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A 곱하기 A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A 곱하기 A바에서 만약에 A가 1이면은 A바는 뭐가 되죠? 0이 되죠. A가 0이면은 A바는 1이 되죠.
그럼 AND는 둘 다 1일 때 1이니까 이거 둘 다 0 되죠. 그럼 A에 어떤 값을 넣든 간에 이건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거 0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이고. A B 그렇죠. 더하기 B A 바 더하기 B B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한 개만 더. 자, A 곱하기 A는 뭐예요? A예요. 같은 거에 같은 거 곱하면 A입니다. 자, 그럼 B 곱하기 B는 뭐예요? B죠. 됐어요? 아, 그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개를 공통적으로 B로 묶어줍니다. 그럼 A 더하기 A바 더하기 1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5R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하기로 표현을 하잖아요. 5R은 뭐예요? 내가 A와 예를 들어서 A와 B를 5화했을 때 둘 중 한 개만 1이어도 결과가 1이 되는 거예요. 둘 중 한 개만 1이어도. 근데 내가 지금 3개를 더했는데 이 중에 1이 있어요. 그럼 A와 A바가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결과가 항상 뭐다? 1이다. 그러면 B 곱하기 1이니까 B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게 뭐였어요? Y였다. 따라서 Y는 B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A바 더하기 B바 곱하기 C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우리가 이 두 개를 드모르간 정리로 한번 바꿔줄 거예요. 드모르간 정리가 뭐냐? 네모의 바 곱하기 세모의 바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원래 AND죠. 곱하기니까. 근데 네모와 세모의 더하기 꼴로 바꿔줄 거예요. 그 대신에 뭘 해줘야 되냐면은 따로따로였던 바를 하나로 합쳐주면 됩니다. 이게 드모르간 정리입니다. 여기선 지금 B를 네모로 보고 C를 세모로 보겠다라는 것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바꿔볼게요. A 그대로 써주시고요. 더하기 B바와 C바의 AND를 B와 C의 합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전체를 씌워주면 된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자, 이번에는 똑같아요. 네모가 있고 세모가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더하기인데 이번에 바가 각각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하나의 바로 합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모와 세모를 AND로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A를 네모로 보고 이 B 더하기 C 전체를 세모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바를 합쳐주고요. B와 C는 이제 한 몸이에요. 한 몸. 이 전체를 세모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A 곱하기 B 플러스 C라고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같은 거 찾아보니까 보기 1번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식부터 한번 같이 써볼게요. X바 곱하기 Y바 더하기 X바 곱하기 Y 더하기 X바 Y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개 참고할 게 뭐냐? 자, A에다가 A 더하면 결과가 뭐예요? A죠. 다시 말해서 같은 값들을 아무리 더하더라도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이 X바 Y라는 값을 뒤에다가 그대로 더해줄게요. 값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맞아요? 똑같은 거 더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한번 묶어줘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은 제가 X바를 이용해서 묶을 거예요. 그러면은 Y바 더하기 Y가 되겠죠. 뒤에 있는 친구는 제가 Y로 묶어볼게요. 그러면은 X 더하기 X바가 되겠죠. 그러면은 또 오른쪽으로 와서 A 더하기 A바는 뭐다? 항상 1이다. 맞습니까? 자, A가 0이라면 A바는 1이 될 것이고 A가 1이라면 A바는 0이 될 것이죠. 이 5와 더하기가 뜻하는 게 뭐예요? 둘 중 하나라도 1이면 1이다. 그럼 이것은 항상 1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뭐 돼요? X바가 남고 뒤에는 Y가 남겠죠. 왜? 이 친구 1, 이 친구 1이니까. 이게 L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거랑 같은 거 찾아보면은 45번의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풀이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저는 이 영상에서는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방법으로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방식 한 개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쭉 써볼게요. A바 BCD 더하기 A바 B바 C의 D바 더하기 A바 B바 CD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걸 어떻게 묶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있는 친구 이렇게 묶을 수 있죠. A바 BC, A바 BC. 뒤에 있는 친구는 A, B바 C, A, B바 C 이렇게 묶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A바 BC로 묶으면 D바 더하기 D가 되겠죠. 자, 뒤에 친구들은 A바 B바 C로 묶으면 D바 더하기 D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1, 이것도 1이죠. 정리해보면은 A바 BC 더하기 A바 B바 C가 되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A바 C, A바 C로 묶어줄게요. A바 C로 묶어주면은 B 더하기 B바가 됩니다. 자, B 더하기 B가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A바 C가 됩니다.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것이겠죠. 뭐 이건 말고도 뭐 다양하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해설을 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교재 나온 대로 풀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식을 괄호가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는데 어차피 이 연산이 다 더하기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줄게요. 풀어서 AB 더하기 AB바 더하기 AB 더하기 A바 B에서 자, 앞에 친구들 우리가 A로 묶어줍니다. 뒤에 친구들은 B로 묶어주는 거예요. 색깔 다르게 B로 묶어줍니다. 자, 그러면 A로 묶으면은 B 더하기 B바 더하기 자, B로 묶어주면은 A 더하기 A바가 되겠죠. 자, 그럼 서로 네거티브인 거 더해주면 1, 이것도 1. 그럼 뭐만 남게 되죠? A 더하기 B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다양한 풀이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이렇게 써주세요. 자, 이거 더하기죠. 곱하기죠. 그리고 입력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 써주세요. 뭐가 들어오죠? 여기에는 지금 A와 B가 들어오죠. 그럼 A 더하기 B니까 뭐가 나와요? A와 B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 이 B라는 신호가 쭉 전달돼서 여기로 B가 들어오죠. 그리고 A 플러스 B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오죠.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해라? 곱해라. 그럼 X는 A 플러스 B 곱하기 B가 되겠죠. 그럼 분배해주면은 AB 더하기 B가 되겠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이 아니고 B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1 되죠. 그러면은 B 되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혹시 헷갈릴까봐 여기서 왜 이렇게 되냐? B 곱하기 B는 뭐다? B다. 같은 거 곱해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B가 돼요. 그리고 A에다가 1 더해주면 항상 1이다. 그래서 B만 남게 되는 거다. 정답 뭡니까?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우선 같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우선 AND 게이트니까 이거 다 곱하기 기호가 되겠고요. 앞에 동그라미가 붙었다라는 것은 출력을 반대로 바꿔주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A, B가 들어오니까 출력이 뭐가 돼요? A 곱하기 B인데 앞에 동그라미 낫이 붙어 있으니까 바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C, D가 들어와서 두 개를 곱해주면 C, D인데 앞에 동그라미 낫 붙어 있으니까 바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A, B바와 C, D바가 이렇게 각각 들어와서 또 뭐예요? 곱해주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게 뭐가 돼요? A바, B바의 AB 바야 곱하기 CD 바에다가 여기 또 낫 있으니까 또 바 이렇게 씌워주는 거죠. 자, 이대로 끝이 아니고 문제 보기 보니까 같은 게 없어요. 뭐라는 거죠? 간략화하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간략화할 수 있어요? 드모르간 정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한번 네모 바 곱하기 세모 바가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바를 한 개로 합쳐줍니다. 그다음 네모 세모 그대로 써주고
곱하기 AND를 5와 더하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이고, 더하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네모로 봐요? A, B를 네모로 보는 거죠. A, B를 네모로 보고 C, D를 세모로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 B 더하기 C, D의 전체 바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 이 친구 가지고 와서 자, 위에 바는 아직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밑에 이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을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요? A, B 더하기 C, D의 전체 바가 됐다. 자, 바 두 개가 만나면 서로 상쇄되죠. 그럼 뭐만 남아요? A, B 더하기 C, D다. 여기 AND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보기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회로에다가 자, 연산식을 다 이렇게 그려주세요.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입력과 출력을 각각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이트부터 볼게요. 첫 번째 다리에 뭐가 들어와요? A가 그대로 들어오죠. 여기 A 이렇게 써주시고. 자, 두 번째 다리는 B가 낫 게이트를 거쳐서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온다는 거죠? B의 바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이거 두 개를 곱해 주어라. 그럼 A 곱하기 B 바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게이트. 두 번째 게이트의 첫 번째 입력은 A가 왔다가 바를 거쳐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다? A의 바가 들어오겠구나. 자, 두 번째 다리에는 여기 거꾸로 따라가 보세요. 뭐가 들어와요? B가 들어오죠. 오케이. 그대로 B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AND 곱하기니까 A 바 곱하기 B라고 써주면 되겠죠. 세 번째 게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게이트 다리 쭉 따라가 보세요. 어디로부터 와요? A에서부터 오는구나. 그리고 얘는 B에서부터 오는구나. 그럼 각각 입력이 A와 B 두 개를 연산해 주면은 A and B가 되겠죠. 이렇게 구한 각각의 세 개의 신호가 한 개, 두 개, 세 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더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Y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A and B의 바 더하기 A 바 and B 더하기 A and B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바로 계산하기는 좀 복잡해 보이니까 여기서 제가 뭐 할 거냐? A, B를 한번 더해줍니다. 맞아요? 괜찮아요, 이거? 이거랑 같은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더해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A 더하기 A는 뭐다? A다. 똑같은 거는 계속 더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거랑 묶어보고 이거랑 묶어볼게요. 자, 빨간색부터 묶어봅니다. 빨간색은 A로 묶어줄 거예요. 그럼 B바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파란색은 B로 묶으면은 A바 더하기 A가 돼요. 자, 그러면 서로 반대인 것 두 개를 더하면 1. 이것도 1. 뭐만 남아요? A 더하기 B만 남는구나. 자, 그럼 다시 한번 A 더하기 B를 우리가 논리 게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주자라는 것이죠. 이 오화 게이트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입력이 두 개, A와 B, 출력이 Y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은 자, 50번의 정답은 여기 뭐 X라고 쓰여 있는데 뭐 같은 걸로 보겠습니다.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게이트에다가 다 표기해 볼 텐데요. 여기 AND 앞에 낫 붙었으니까 이거 NAND죠. 이것도 AND 앞에 낫이니까 NAND. 그리고 여기는 오화 게이트 AND 앞에 낫 붙어 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A와 B가 각각 들어가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오게 됩니까? A and B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C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그럼 A and B와 C를 곱해줍니다. A and B 곱하기 C. 그리고 앞에 not 있으니까 바 씌워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이 값이 된 거고요. 됐죠? 지우고.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여기 D와 E가 들어오죠. 그럼 여기 값이 뭐라는 거예요? D와 E의 곱인데 앞에 not 있으니까 바 씌워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한 한 개, 두 개를 지금 오화 게이트로 더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뭐가 돼요? A, B, C의 바가 되고요. 더하기 D, E의 바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했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들어옵니까? 여기에 지금 F가 들어오고 있죠. AND니까 전체에다가 곱하기 F, 그리고 앞에 not 달려 있으니까 바까지 씌워주면은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드모르간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재미있게 문제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친구를 제가 한번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전체를 네모. 그리고 이 F를 제가 세모라고 해볼게요. 전체를. 됐어요? 그럼 위에 빨간색 바가 있고 네모 곱하기 세모의 형태죠. 드모르간 정리 이용하면 우리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바를 두 개로 분리시키고 네모와 세모의 합이다. 이게 드모르간 정리죠. 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거 한번 풀어 볼게요. 천천히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A, B, C 더하기 D2가 네모였죠. 그 위에 뭐 붙여주면 돼요? 여기 바 그대로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더하기 세모 F였죠. 그 위에 여기 바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변환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드모르간 정리 써볼게요. 이번에는 이 A, B, C를 네모, D2를 세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밑에다 써봅니다. 그럼 네모와 세모의 합을, 세모의 바의 합을 우리가 바를 하나로, 이 두 개의 바를 하나로 합쳐주면 어떻게 돼요? 네모와 세모의 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변환해 볼게요. 네모 써주시고요. 거기다가 세모 곱해줍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바 있죠? 하나, 둘, 이거를 한 개로 합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 그 위에 있던 이 파란색 바 있죠? 이거 파란색 바 그대로 다시 또 써주셔야죠.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F의 바. 자, 바 두 개면 서로 상쇄되죠. 그럼 지워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거랑 같은 거 보기에 있나요? 자, 이거랑 같은 거 보기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어공학 51문제 같이 모두 풀어보았고요. 잘 정리해 주시고 저희는 또 전기자기학 치트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